네,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달 미얀마 관련 한국 뉴스 기사들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으로 3탄입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 지금이 호기다. 어,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롯데리아는 9호점까지 벌써 이제 진행이 됐고, 빙수 업체들도 신장 개업을 미얀마에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2016년 초에 벌써 롯데리아 9호점을 오픈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빙수 업체도 그리고 여러 뭐 다른 유가네나 한국 체인점들이 미얀마에 진출을 했죠. 미얀마 현지 신문에 하나그룹이 양곤 8마일 정션 지역에 30층 규모의 대형 주상 복합 건물 트라이톤 레지던스 분양 광고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신문에 광고를 하는 거죠. 트라이톤은 대형 쇼핑몰로 영화관, 뭐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간 3천억 원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뉴욕 시내보다 더 임대료가 비싸다라는 양곤 시내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서 하나그룹이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현지 상류층은 물론 외국계 기업 임원들의 사전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입소문이 퍼져 완판 기대감이 높다라고 했죠. 네, 이제 트라이톤은 8마일에 이제 정션에서 시작한다고 이제 준비를 했고, 7마일 쪽에서 오피스 쇼룸을 오픈을 해서 거기서 분양을 했어요. 저도 뭐 예전에 가서 이제 봤는데, 근데 뭐 이렇게 분양을 시작을 하고 건설을 한다고 이제 바리게이트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철회를 했어요. 그 내용은 저도 뭐 정확하게는 그때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사업성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 땅 부지 주인하고 뭐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한화에서 뭐 고민이 많았겠죠. 다 하고 이제 막상 분양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철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이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빠그라졌고 현재 그 자리는 그 땅 주인이 새로 지금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층, 8층 뭐 유럽식 이제 뭐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고 한 동 정도는 올라오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 지금 분양 시장이 뭐 좋지가 않기 때문에 분양이 뭐 너무 매끄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수 업체들도 들어와 있는데 이 당시 처음에 들어와서 뭐 되게 잘 됐었어요. 저희도 가서 먹어보고 잘 들었는데 이제 미얀마는 빙수가 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첫째는 미얀마 사람들이 차가운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마셔요. 이렇게 더운 나라라서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땐 시원한 커피, 시원한 맥주, 뭐 차가운 아이스크림 뭐 이런 상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이 여름이 사계절 중에 여름이 이제 그런 때라 그게 이제 소화해내고 먹는데 미얀마는 이제 사계절 내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체질이 다르더라고요. 체질 자체가 차가운 걸 먹으면은 바로 몸이 안 좋아지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요. 체질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하고. 네. 그래서 현지인들은 사실 저도 보면은 그냥 물 마시고 이러지 콜라, 사이다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 마셔요. 그래서 실제 마트에 가보면은 그런 물건도 많이 없을 뿐더러 많이 사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빙수도 좀 반짝은 했는데 지속적으로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제과나 아니면은 식음료 뭐 새로운 거 기존에 뭐 잘 되는 거 말고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할 때는 현지 조사를 좀 자세히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밖의 한국 여러 기업들도 미국 무역 제재 해제,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 등에 따라서 각종 무역 환경 변화 움직임에 맞춰 미얀마 투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6년 1월 기사입니다. 네, 현재 기사 아니에요. 그 CJ 대한통운은 2015년 말부터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통관, 이민, 세관 문제가 간소화되면서 물동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2015년 11월 현지 법인을 열었고 한 60여 대의 한국산 신형 화물 차량도 투입하고 이제 201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약 4,000평 부지의 첨단 물류센터도 짓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CJ에서 미얀마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CJ 엔터테인먼트도 들어왔었고 CJ 뭐 사료, 푸드, 그다음 CJ 대한통운도 들어와서 네, 정말 초창기 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CJ가 지금 한국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얀마도 뭐 코로나나 이제 뭐 정치적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뭐 중단 또는 철수한 사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진출해서 한국의 대미얀마 외국인 직접 투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봉제업계 역시 무역 환경 변화에 맞춰 투자를 늘리는 분위기다. 사실 이제 미얀마에 가장 오래 계신 한국 분들은 주로 이제 봉제협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봉제 쪽에서요. 그래서 뭐 한 2, 30년 이상 계신 분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이게 19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은 참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고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에도 이제 한국의 봉제업은 계속 미얀마에 꾸준히 사업을 했었어요. 네.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미국이 미얀마를 조만간 섬유 의류 분야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국가로 지정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GSP가 발표되면 미국 현지로 수출되는 물품 관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져서 수출이 아주 대폭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GSP 발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워낙 수출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미얀마 GSP 발효를 여기 아웅산 수지 여사가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오바마와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있고 오른쪽 오바마가 있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때 이제 2016년 9월 중인데 네, 이때 그 미얀마에 다시 GSP 발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2016년 11월 13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미얀마가 이제 이 당시에 동남아 지정 국가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있었는데 여기서 미얀마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가 다시 GSP 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그 공장, 특히 수출하는 공장이 엄청난 그 활력소가 되었죠. 그 GSP 미얀마 관련 역사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최초에는 아주 오래전에 됐더라고요. 1974년도에 미국 GSP 발효 지정 국가에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1989년 노동자 권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 국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988년 미얀마에서 뭐 폭동이라고 해야 되나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뭐 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미국이 이제 1989년도에 미얀마를 GSP 적용 국가에서 제외를 하죠. 제가 그 정치적 문제를 너무 상세히 설명 안 드리는 것 좀 양해 구합니다. 네. 이렇게 1989년도에 제외가 됐는데 다시 2016년 11월에 아웅산 수지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재지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시 2021년 4월에 철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현재는 이제 철회 국가 되었죠.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이제 계속 수위가 올라가면서 수출하는 공장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기사의 인터뷰에서 기사가 이제 미얀마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미얀마 내 4개 공장 법인이 있다. 태평양 물산이. 네, 그리고 7,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쪽하고 EU 쪽 수출이 주력이었는데
그리고 미국 쪽은 아무래도 이제 GSP 제외 국가다 보니까 제한적 수출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여서 백악관 특사나 주 미얀마 미국 대사 등 유력 인사가 공장을 다녀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대형 의류 바이어들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GSP가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근데 이 기사는 2016년 1월 달이니까 아직 이제 9월 달 발효되기 전이죠. 근데 이제 뭐 유력 인사들이 미얀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미얀마 정부랑 상의도 미리 했겠죠. 물밑 작업을. 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챈 이제 미국 대형 의류 바이어들이 이제 미얀마에 있는 믿을 수 있는 한국 회사나 뭐 일본 회사, 큰 회사들한테 이제 방문하고 뭐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미리.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보다 늘리고 수백 명 이상의 추가 인력 충원에도 나서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드는 느낌이 나중에 이제 미얀마가 다시 좋아지게 돼서 미국이나 이제 EU에서 제재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다시 이제 관세, 철회, 제외 지정 국가로의 움직임이 보였을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공장들의 수혜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2016년 1월입니다. 한세실업이 현지 공장을 인수했는가 하면 태강실업, 세아상혁 역시 미얀마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게 주변 관계자의 설명이다. 네, 이 세 곳은 지금 미얀마에서 계속 공장을 뭐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추가로 몇 개 또 큰 공장이 미얀마에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으로부터. 뭐 제재와는 별개로 아무래도 미얀마가 그 노동력이 워낙 싸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제 인력 그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미얀마는 그래도 진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들어왔고요. 자동차 관련법 개정을 앞둔 것도 한국 브랜드의 큰 호재이다. 현대차 현지 영어권을 확보해서 들어온 그룹이 있었습니다. 코라오 그룹입니다. 그 라오스에서 아시죠? 상당히 크게 그 성공한 코라오 그룹이 그 양곤 시내에 현대차 영어권을 확보해서 들어와서 그 판매점하고 이제 서비스 센터 같이 있는 큰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떠마인 쪽에요. 그 김현 부장은 현 미얀마 도로 체계상 현재는 미얀마가 그 오른쪽 운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왼쪽 핸들 차량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릴 때 그 오른쪽으로 내릴 수가 있으니까.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일본산 중고차가 득세를 하면서 오른쪽 왼쪽 핸들 차량이 혼재를 했었다고 써 있는데 혼재는 아니었고 오른쪽 핸들 차량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네, 불과 10년 전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얀마에서 여기 자체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한 데가 스즈키 매장이었고 그다음에 뭐 미얀마 정말 작은 공장들이 뭐 조그맣게 소량으로만 차를 생산을 했었고 대부분은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새 차를 수입하면 너무 비싸고 가격도 안 맞으니까 중고차를 수입을 했습니다. 일본 중고차를. 그러니까 당연히 핸들이 그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 차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차도 수입을 했는데 문제는 잘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차랑 한국 차 중고가 들어오면 여기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차를 잘 안 봤어요. 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가격도 오히려 일본 차가 중고차가 좀 더 쌌었어요. 쌌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인식이 되게 좋았습니다.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얀마가 워낙 도로도 안 좋고 해가지고 일본 차를 더 선호를 했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기존에 일본 차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용이했어요. 한국 차를 사면은 고장 났을 때 좀 수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서 거의 한국 차는 10여 년 전에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대우 티코인가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그 아주 소형차 있죠, 소형차. 그게 굴러다녔는데 그 이유가 대우가 옛날에 여기서 그 차를 생산을 했었거든요. 300대인가?
아주 생산하고 이제 대우가 그 이제 IMF 때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졌는데 미얀마에 그 생산을 했었어요. 그때 생산한 아주 100대인가 300대만 굴러다녔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일본 중고차가 다녔었어요. 네. 혼재는 아니었고 뭐 대부분 일본 차량이었는데 근데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도 자꾸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버스도 그렇고 소형차도 되게 불편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먼저 버스를 무조건 왼쪽 핸들 있는 차량으로 그리고 탑승객이 오른쪽에 내리게 하는 버스만 수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 버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중고 한국 버스가. 그래서 미얀마 도로에는 한국 중고 버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차량은 1세차가 더 지금 많습니다. 네, 어쨌든 2016년 뉴스는 신정부 들어 자동차 관련법이 왼쪽 핸들 차량 개정 통일이 될 경우 현재 판매량의 2, 3위권이 현대차가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귀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 현지 오래 살면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에 그 미얀마 정부에서 이제 왼쪽 핸들 차량만 수입해야 된다. 근데 유예 기간을 이렇게 두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좀 했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뭐 이렇게 아주 법적으로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도 굴러다니는 차량들이 대부분 오른쪽 차량이 많고 수입차도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형 버스는 아닙니다. 네. 현재는 좀 뭐라 그러지? 미얀마가 기아차는 좀 많이 굴러다녀요. 예전보다도 많이 판매량이 올라갔고 일본 차는 뭐 여전히 많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차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중국 차가 많이 보여요. 솔직히. 현재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현대 기아차보다 중국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양곤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차들이요. 그리고 전기차가 중국 쪽에서 몇 개 브랜드가 들어와서 지금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 관련해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또 뭐 영상을 올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올리고 아마 2편 정도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들을 조합해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2016년 1월에 워낙 미얀마가 이제 새로 뜨면서 기사들에서 다양하게 다뤘어요. 내용들을 풍부하게. 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영상 더 올리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